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해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긴축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권구은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수석 연구원은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최초로 금리를 인하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꾸준한 물가 상승세 둔화와 민간 소비 위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이 중국계 쇼폰 플랫폼 틱톡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초고속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추 쇼우즈 틱톡 최고 경영자는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국 내 일자리 3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하원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픈 AI가 발표한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 소라가 올해 내 일반 사용자에게 공개될 전망입니다. 소라는 기존 동영상 생성 AI를 뛰어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화제를 모았지만 실제 출시가 이루어지기까지 해결해야 할 장벽이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최근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비율을 살펴보면 올라가는 지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의 수가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ADR은 상승 종목 누계를 하락 종목 누계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는데요. 이 ADR이 75% 이하면 바닥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 코스닥 7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게 된다면 특정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이나 소외받는 투자자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강보합권에서 출발해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지수 움직임은 어떤지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출발해 장중한데 271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되면서 2712포인트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금융섹터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주, 유틸리티 업종은 탄력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안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장중 매수로 전환하면서 현재 1,100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기관 안에서는 연기금이 강한 매수세 보여주면서 5,600억 원 넘게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해 현재 0.54%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지수는 885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미증시에서 반도체, 전기차 하락이 연동되면서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바이오 안에서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HLB는 전일 루머발 하락에도 신약 승인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 보이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IT 종합, IT 하드웨어 쪽에서 대거 팔아내면서 기관은 804억 원, 외국인은 1,795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에서 조선주 반등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렇게 조선주가 올라갈 수 있었던 요소는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 정유시설을 연일 공격하면서 국제유가 하루 사이에 3% 가까이 급등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 강화된 환경 규제로 인해 국내 조선사들도 잇따라 노후된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신조선가 지수를 우상향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선 3사가 올해도 모두 흑자 전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선박 건조 가격 상승과 대량 수주 확보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조선주 오늘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 이 시각 움직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현재 13% 가까운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하나오션도 강합니다.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27,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HD 현대중공업도 9% 넘는 오름세 보여주면서 12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내마녀의 날을 맞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날에는 수급적인 불안정성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오늘은 수급적인 변화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큰 손으로 불리고 있는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대거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800억 원 넘게 담아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기조를 마감까지 유지를 해간다면 2년 3개월 만에 코스피 시장을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양대 시장은 조금 켜진 불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파란 불로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일단 그래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마감까지의 수급 변화에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으로 내일은 미국에서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돼 있으니까 이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굿뉴스 어떤 걸로 보셨을까요? 네, 저는 비트코인이 다시 73,000달러 돌파한 걸로 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이제 시장을 좀 투자하고 계신 분들 물론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심리적으로 상당히 지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위험 자산에 대한 이런 투자 심리, 투자에 대한 이런 심리 자체가 굉장히 높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제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더라도 정말 많은 자금들이 투자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이 관련된 부분들, 이제 주식과 사실 비트코인은 현물 ETF를 승인을 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좀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투자 심리도 연결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양시장 모두 다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반대로 보면 안 좋은 방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거래 대금이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투자 산업에 대한 이런 투자 심리,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격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우리 지수들도 굉장히 강하지만 비트코인도 강하죠. 그리고 금 가격도 최고치고 은도 지금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자산으로 보여지는 대부분이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의 이런 상승폭들도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식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굿 뉴스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7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주식과도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뉴스 굿뉴스로 보셨을까요? 네, 저는 스튜어트십 을 코드를 이제 7년 만에 개정했다라는 걸 이제 대부분 굿뉴스로 봤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들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로 인해서 지금 뭐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지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기관들의 이제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오늘 이제 금융감독위원회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이제 설명회가 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금감위에서 스튜어트십 코드를 7년 만에 개정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개정 내용을 보면 다른 건 아니고요. 관련된 이제 그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기관 투자자가 이제 투자 대상 회사가 회사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 시행하면서 시장 및 주주와 충실히 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업 밸류업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크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기업 밸류업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 정부에서는 관련된 사항을 뭐 계속 줄기차게 이제 밀어붙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밸류업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올해 계속 좀 우상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밸류업 관련된 뭐 얘기가 나오면서 저 PBR이 가장
가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저 PBR에서 이제 고 ROE 쪽으로 이동해 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를 올리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주주의 환원 정책을 확대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주주 환원 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시장 내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튜어디십 코드가 7년 만에 개정된 부분을 굿뉴스로 바라보셨고요. 그렇다면 배드뉴스는 어떤 거였을까요? 네, 배드뉴스는 이제 잘 나가던 테슬라, 그다음에 뭐 올해 제로 성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웰스파고라는 이제 미국 대형 은행에서 테슬라에 관련된 이제 매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200였던 목표 주가를 125달러로 이제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보고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40대까지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가장 이렇게 그 테슬라 주가를 이제 약하게 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최근에 이제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이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의 지금 생산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고금리 지속으로 인해서 비싼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그 보고서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전체적인 차량의 판매량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전기차의 판매량의 증가 속도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10% 미만의 이런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도 지금 여러 이제 기관들에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기차 판매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이제 영향을 받는 게 국내의 2차전지 관련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 주들의 뭐 오늘 같은 경우 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전기차의 판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미래에 대한 뭐 전고체나 아니면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는 올랐지만 이거는 뭐 향후에 3, 4년 이후의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실적에 연관되는 거는 전기차의 판매량과 더 밀접한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점은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웰스파고가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께서 바라보신 배드 뉴스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저는 제닛 옐런이 금리가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을 그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전거래 같은 경우는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으로 유지가 됐지만 나머지 나스닥이라든지 S&P는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금리에 대한 좀 불안감들이 일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뭐 CPI라든지 뭐 오늘은 이제 PPI가 나올 거고 이제 PC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일부 나온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좀 퍼센테이지가 다시 좀 높아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6월 달에.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불안한 멘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에너지라든지 주거 부분 물론 이게 앞으로 좋아지긴 하겠지만 이게 좀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 좀 이슈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와 그리고 이제 이 연준에서 말하는 그 횟수가 이미 괴리가 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물가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게 되면서 물론 이제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들을 일부 하기는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더 늦춰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갔었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뭐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이런 기조가 약간은 좀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강력한 수급 이탈이 일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뉴스를 좀 배드 뉴스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시기에 지연될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을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하는 섹터, 하락하는 섹터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상승하는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섹터가 가장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박 가격이 16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조선 섹터에서 8%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은 조선 기자재 섹터 역시도 5.59%의 상승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역시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4.64%의 강세를 정유 섹터 전반이 보이고 있고요. 피팅과 밸브 섹터 역시도 4.64% 강세를 보여줍니다. 저 PBR수로 거론이 되고 있는 손해보험 섹터에서 4.11%의 상승률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락하는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 섹터별로 흐름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로모픽 반도체가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HBM에서도 3.14%의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온디바이스 AI 섹터 역시도 2.68%의 하락률이 관찰이 됐고요. 또 CXL 섹터 역시도 2.55% 내림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코로나19 섹터에서도 3.43%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시노펙스가 가장 큰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을 보이는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 안에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사실 오늘 이제 말씀 주신 대부분이 좀 시장과 연관성이 좀 상당히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좀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뭐 피팅 밸브까지가 이제 조선업과 연결이 돼서 사실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미중에 대한 이런 갈등이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바이오에서 이제 철강 쪽으로 옮겨가면서 조선업으로 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턴어라운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상황이고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상당히 모멘텀을 받았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인 선박에 대한 이런 수요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공급은 전반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선별 수주, 공급자 우위 시장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전반적인 좀 수급이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잘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스튜어십 코드 개정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저 PBR 쪽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정유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러시아의 드론 공격과 그리고 이제 원유 재고에 대한 미국 이런 좀 변화가 나타난 부분에서의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 쪽에서는 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마 대부분 최근에 뭐 바이오니아라든지 뭐 PCRN, EDDC 이런 종목군들이 뭐 인수권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 M&A 건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로 좀 급등이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일부 차익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조금 쉬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연관돼서 좀 순환매 온디바이스발 수혜로 조금 이제 이슈가 급등을 했었던 부분에서 단기 차익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엔비디아의 GTC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로 지금 사실 이슈가 부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이거 현금을 바탕으로 아마 반도체 쪽을 또 열심히 때리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의 하락은 뭐 2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가 아니라 한 4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정도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지금 텍스트 기반으로 이런 이제 HBM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금 정도로 나오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영상이나 이미지까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랑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단기간으로 약간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런 물량 소화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여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상승 기조가 꺾였다라기보다는 주식이 항상 톱니바퀴 방향으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런 산업군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승하는 섹터와 하락하는 섹터 전반을 다뤄주셨고요. 반도체 섹터 앞으로가 더 긍정적이다라고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일단 선박에 대한 계속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스튜어디십 관련돼서 이런 대형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뭐 상대적으로 좀 좋은 그런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선주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 금융 관련주 종목들도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상승하는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조선 관련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그동안 조선이 좀 장기간 좀 쉬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오늘 같은 움직임은 일단은 뭐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성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전에 그리고 외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좀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PBR 관련돼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반대급부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내연기관을 판매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한 관심 사항이 다시 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도 전기차의 판매는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고는 있지만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SUV 차량의 판매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관련돼서 뭐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회사가 이제 도요타인데요. 도요타의 이제 성장세가 가파른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 현대차도 상당히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에 대한 차량 판매가 계속 증가한다라고 보면 올해의 이제 현대차에 대한 실적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관련된 부품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한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승하는 섹터와 하락하는 섹터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반도체주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 속에서도 사실 우리 반도체주들이 뭐 오르기는 했지만 그렇게 좀 따라갔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약간은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매도의 주범이 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반도체주 지금 오늘도 쉬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분들 어떻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게 좀 충분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뭐 이제 소형주들을 제외하고 이제 반도체 대형주로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연달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의 기조가 원래는 하이닉스로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던 게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으며 특히나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 특징주 1등, 순매수 1등이 삼성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가 하이닉스가 제일 높았거든요. 그런 정도로 수급적인 흐름에서 일부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워낙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을 향한 투자인 건지 아니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투자인 건지 좀 헷갈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단기적으로 HBM 쪽도 조금은 쉬어가고 있고 하는 거 보니까 하이닉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TC를 조금 노려보기 위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향을 약간은 좀 투자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이런 순환매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온디바이스, 그러니까 HBM까지는 좀 묵직하게 같이 움직이다가 온디바이스부터 시작해서 사실 뭐 이 뉴로모피까지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속도 부분이나 뭐 CXL이나 뭐 이런 에너지 측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확산돼서 나온 파생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한 바퀴를 좀 돌았기 때문에 이제 이 방향성이 HBM에서 온디바이스 기반으로 갈 건지 아니면 요번에 이제 엔비디아 요 발표에서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또 수급이 만들어질지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좀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적으로 충분히 차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량을 좀 뜯어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한 7거래일 정도 보시면 한 1조 정도 이탈을 했다가 전거래일에 외국인 3천억이 들어오면서 한 8천억 정도 순매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최근에 이제 좀 들어왔었던 외국인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이탈이 됐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이 사실 낮은 쪽에서 이탈이 되기보다는 좀 주가의 상승력이 크게 나온 쪽에서 좀 이탈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에 따른 좀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삼성향이 강한 것들은 이제 유리기판 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도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실 유리기판 이슈가 뭐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최근에 부각된 건 이제 삼성발 안으로 누가 들어올 거냐, 누가 협력회사가 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좀 강한 시세가 후반부에 들어오는 거 봤을 때는 확실히 삼성발 관련된 기대감이 일부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도 좀 비슷한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월요일부터는 또 GTC를 기반으로 반도체 쪽에서의 이런 순환매가 확실히 좀 달라질 수도 있는 어떤 이슈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이슈에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발 이슈를 바라보시고 거기 이벤트도 있으니까 이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시 또 삼성전자를 또 주목해볼 만한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메리츠 증권에서는 1분기 동안에 반도체와 스마트폰 수량이 증가하면서 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높여 잡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네,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많이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갤럭시 S24의 이제 판매가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갤럭시 관련된 그런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사업부의 실적도 올해 좋아질 것이다, 좀 더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DS 사업부로 불리는 이제 반도체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D램,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선 실적이 올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HBM3와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에 이제 주가의 방향성을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D램이 잘 팔리고 낸드 플래시가 잘 팔린다라고 해도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HBM3와 관련된 미래 먹거리 관련된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나서 투자를 하셔도 또 늦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GTC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관련돼서 CXL 관련된 분야 아니면 별도의 이제 HBM3E 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공개될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당히 엔비디아 쪽에서의 긍정적인 그런 이제 신호가 보인다든가 하게 되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모멘텀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주주총회도 계속해서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좀 종목별로도 살펴봐야 될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다음 주는 슈퍼주총 위크라고 일컬을 만큼 그쵸, 여러 회사들에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어떤 종목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을 집중은 다 해야 돼요. 네. 사실 좀 지주회사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을 하거나 아니면 보험, 금융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 다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만약에 좀 강력한 주주 환원이라든지 그런 가이드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실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떠한 종목별로 어떠한 얘기가 나오는지가 저는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일단은 결과를 보고 나서 선택해야지라는 관점이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라는 생각으로 좀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기존에 이런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없을 때도 계속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하게 해왔었던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메리츠 금융지주, 이건 엄청나게 예전부터 좀 주주 환원 정책으로 유명했었던 그런 그룹이죠. 메리츠 그룹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 쪽에서 사실 기아나 현대차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사실 주주 환원 정책이 아니더라도 사실 실적으로만 봐도 지금보다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삼성물산도 이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부터도 이제 자사주 전량 소각을 외쳤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일단은 좀 우선적으로 포트에 형성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좀 고민되는 게 금융주에서는 사실 좀 의견이 갈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증시도 활황이고 하면은 사실 증권주가 굉장히 뜰 수 있는 상황인데 요쪽은 또 ALS랑 또 연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좀 일부 있다라는 점에서는 금융주는 약간은 좀 선별적으로 이제 좀 영향이 적거나 아니면 리테일에 많이 집중이 돼 있거나 이게 증권사마다도 약간 좀 주력으로 하는 쪽이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도를 보시고 조금은 옥석가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주총에서 아무리 기대를 받는 기업이어도 그런 부분에서 막 실망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차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 기존부터의 기세와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결국엔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존에 잘하던 쪽을 보시는 게 확실하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주주 환원세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보시고 기존에 잘하던 기업을 집중을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대표님께서 덧붙인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일단 그러니까 기존에 잘했었던 것도 이제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새롭게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관심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정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는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정부의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반강제적인 그런 상황에 떠밀려서라도 이런 이제 기업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실적도 같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저 PBR에 같이 최근에 이제 맞물리는 게 고 ROE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ROE가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이제 올해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큰 그런 기업군 중심으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동차 섹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일단 자동차에 대한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되면 그만큼 이제 배당 관련된 뭐 작년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올해도 그만큼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배당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앞서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걸 좀 단타 재료로 좀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장기적으로 갈 부분과 지금 단기적으로 볼 부분 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선별을 해볼까요? 사실 이거는 이제 좀 투자 전략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단기적으로 보시려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이제 벚꽃 배당, 더블 배당 네. 이런 거를 받고 물론 이제 배당락을 똑같이 얻어 맞겠지만 이제 기업 밸류업이 된다면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배당을 좀 뭐 물론 15%라는 15.4%라는 세금을 떼야겠지만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좀 단기적으로 뭔가 노려볼 만하다라고 드는 쪽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새롭게 뭔가 부각되는 쪽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은 뭐 뒤늦게라도 수급이 쏠리거나 최근에 기조 자체가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쏠린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순매수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잡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속성을 가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방산도 그랬고요. 변압기도 그렇고 그런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쪽은 연속성이 좀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정말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단기 재료는 아니에요. 지금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정말로 일본처럼 뭐 일본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10년 걸리고 뭐 이제 증시도 합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 정말 그와 비슷하게 가면서 상법 개정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뭐 단타로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네. 오히려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먼저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굉장히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시고 자금 회전을 어떻게 하시고 본인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좀 많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의 분야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기업 밸류업 같은 경우는 장기로 이게 만약에 정말 환원도 하고 이런 세제 혜택도 네. 주고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먼저 들어가서 오래 가져가시는 분들이 기간 수익으로 1년, 2년 뒤에 기간 수익으로 보시면 훨씬 높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구리 가격이 조금 11개월 최고치로 솟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면 네. 관련주들도 오늘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좀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재련소에서 이런 감사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공급망에서의 좀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칠레라든지 칠레광산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이제 생산량이 높은 쪽인데 그런 쪽에 뭐 기후라든지 뭐 파업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사실 생산량이 좀 일부 감소를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재련 쪽에서의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도 공급 쪽에서의 단기적인 이슈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선물 가격과 좀 연동돼서 움직임이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구리 선물 가격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서의 약간의 조금 기조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좀 차익이 나오겠죠. 근데 다만 현재 시점에서 구리가 또 엄청 구리는 이제 또 그거랑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와 네. 이제 전력 쪽으로 연관성을 시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일부 급등이 나왔는데 물론 요거는 또 이제 또
자금 조달하는 부분에서 좀 완판이 된 거가 좀 이벤트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전선 쪽이 움직이면서 항상 움직이는 게 또 구리가 같이 연관돼서 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벤트가 생기면 항상 LS 그룹주가 강했던 것도 이런 구리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벤트 자체는 공급량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되 이게 이제 전력 쪽으로까지 엮이면 굉장히 좀 강력한 연속성을 가질 거고요. 공급망 관련된 이슈로만 만약에 좀 시장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요 포인트는 조금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재련소들이 지금 손실을 보인 재련소를 정리한다는 소식 속에서 이렇게 구리 관련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관련주들도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다른 원자재들의 가격은 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된 원자재들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많이 관심들을 가지시겠지만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뭐 킬로그램당 이제 107 위안을 어저께 이제 넘어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켈 가격도 지금 17,000 톤당 이제 17,000달러대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된 쪽은 리튬의 이제 주 생산지인 남미가 이제 남미에서 이제 생산량이 이제 줄어들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원자재 관련된 부분은 지금 달러와 계속 좀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원자재가 좀 강세를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달러화가 다시 이제 강세로 돌아선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약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원자재 가격에 관련돼서 이제 수요 측면에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수요처는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의 경제가 계속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수요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이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표가 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단순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와 약세에 따른 어떻게 보면 수급에 따른 이제 가격 변동이 될 가능성이 좀 더 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리튬 등 2차 전지 원자재 가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로봇을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엔젤 로보틱스 상장 관련해서 좀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기관에서의 이런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상 밴드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좀 확정이 됐고요. 이제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될 텐데 아마 좀 굉장히 뜨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유한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IPO가 있을 때도 따따상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로봇 쪽에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최근에 LG전자가 뭐 바로 전거래이죠. 베어로보틱스에 또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됐는데 요번에 이제 상장되는 엔젤 로보틱스가 2대 주주가 바로 LG전자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이 어떻게 투자하고 대기업과 어떻게 협력하고 대기업이 어떤 상품을 내놓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 연관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이런 이제 일반 투자자 청약 수요가 굉장히 강한 것들이 확인이 되면 아마 로봇주들은 좀 같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좀 대형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차트의 자리도 좀 일부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래량 동반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사실 전거래일에서도 조금 좋은 이슈가 있기는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로봇주 투자하실 때 걱정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술력이고 네. 하나 같은 경우는 실적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개 부분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감속기 부분에서의 이런 이제 국산화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걸로 이제 비용 절감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전거래의 감속기 관련된 뭐 이렌시스라든지 뭐 SPG, SBB테크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좀 좋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MSCI 또 지수 편입에 대한 또 꾸준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협동 로봇 쪽에서는 뭐 국내 점유율 1위고 글로벌적으로도 4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 로봇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작년 이제 11월 달쯤이었죠. 지능형 로봇법이 승인된 이후부터 이런 배송이나 이런 뭐 배달 로봇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로봇에 대한 출하량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라인업도 늘어나고 있고 외형 성장 자체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모멘텀들이 좀 부각이 됐을 때 충분히 단기적인 시세를 좀 분출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고점을 찍은 이후부터 상당 부분 주가에 좀 강력한 조정을 받았고요.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주면서 이중바닥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을 뚫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 동반해서 충분히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엔젤 로보틱스 상장이 3월 26일이기 때문에 그 안까지 아마 조금 이런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AI 반도체가 성장했을 때 결국에는 이런 로봇 쪽과 연관성들은 최근에 이제 산업 리포트들 보시면 다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연관성까지도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저희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또 가격이 좀 일부 올랐는데요. 87,000원 라인 부분에서 좀 이제 전후로 현재가까지 해서 좀 분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는 105,000원 보고 있으면 여기 단기 갭 라인 부분 한번 메우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고 해당 부분까지 가면 아마 전고점 한번 트라이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105,000원, 2차적으로는 125,000원, 1차, 2차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4,500원입니다. 이번에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저점이 올랐던 이 시점에서의 좀 만약에 강력한 차트적인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대응이 좀 필요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 지금 청약이 진행 중입니다.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IPO 흥행이 기대되는 만큼 두산 로보틱스를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매수하실 가격 87,000원, 목표 주가 1차적으로 105,000원 잡아주셨고요. 2차적으로 125,000원까지 올려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74,500원입니다. 이어서 대표님의 원픽 섹터도 알아볼게요. 네, 저는 뭐 저 PBR 관련돼서 뭐 수혜를 받고 있는 금융주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중에서 신한지주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금감원에서 이제 전전이 이제 홍콩 ELS 손실 가이드라인 이제 발표가 됐고요. 뭐 이러한 발표가 되면서 지금 뭐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이제 규모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관련된 뭐 금융 지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최고 제일 많이 팔 KB금융 같은 경우는 한 1조 원 정도의 이제 배상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3천억 수준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리딩뱅크를 같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K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이제 배상 추정액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이 3천억 정도의 이제 배상 금액이다라고 하게 되면 신한지주의 이제 작년 당기 순이익이 4조 7천억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홍콩 ELS에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부동산 PF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작년에 금융권 전체적으로 10조 원 정도의 이제 대손 충당금도 쌓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PF에 관련돼서 부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이런 대형 금융지주 쪽에서는 영향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저 PBR에 대한 수혜가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신한지주의 이제 PBR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0.51배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12개월 예상 PER도 5.1배 수준으로 경쟁사인 이제 KB금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참고적으로 KB금융 같은 경우는 PBR이 0.64배, 그다음에 12개월 예상 PER이 6.05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한지주가 좀 더 상승폭이 좀 더 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또 이제 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주주 환원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이제 분기 배당으로 매 분기당 주당 540원이 지금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식 매입과 소각이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4,800억이 넘는 그런 이제 금액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다라는 것도 올해의 그런 이제 매입 소각 관련된 분야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정부에서 이제 은행 관련된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주들의 그런 이제 주가 밸류업이 우선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금융주들의 배당 정책에 정부의 개입이 이전보다는 상당 부분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한 달 동안 신한 외 기관 같은 경우는 한 54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도 140만 주 정도 순매수할 만큼 기관과 연기금이 관심사항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8일간만 딱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관 같은 경우는 430만 주, 그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 130만 주 정도의 지금 순매수를 보일 만큼 일단 기관들의 관심사항이 크다라는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쫓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현재와 같은 그런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뭐 오늘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48,000원대에서 매수하시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뭐 전 고점, 10년 전에 이제 고점이었는데 그게 55,000원대였는데 그거를 상회하는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1차적으로 57,000원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은 4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신한지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48,000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57,000원, 손절 라인 4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헤르메스 스탁 하차관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1부에서 전해드린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 장 내일 장 1부의 핵심입니다. 반도체주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단기 조정 후에 더 달릴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종목들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슈퍼주총 위크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주 환원책 확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 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